사람이 정치를 잘했는지 네. 못했는지를 뭐로 알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정치를 잘하면은 네. 국가가 네. 뭐 국방이나 네. 또 뭐 민생이나 이런 네. 게 편안해지고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경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가 제일 경제도 좋고 민심도 안정되고 굉장히 그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뭘로 그거를 측정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치. 태종이 물러났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경제도 좋고 안정되고 이랬다는 걸로 봐서 제가 보다 태종은 굉장히 탁월한 리더인데 근데 오해가 많아 뭐.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교수님, 역사 속에서 리더십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책.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네. 우리 역사 드라마 많잖아요. 네. 역사 드라마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왕이 누굴까요? 왕 중에 네, 왕 중에 세종 아니에요? 태종이야, 태종. 태종. 세종의 아버지. 태종, 네, 세종의 아버지.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나와요? 나오죠. 태종이 스토리가 많잖아. 태종이 제일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혹시 태종하면 탁 떠오르는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태종하면 이제 권력욕. 그렇죠. 뭐 위화도. 그리고 어떻든 엄청 강력한 리더십. 예. 태종에 대해서 고정관념 잘못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태종이 엄청 배운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랬나요? 아니, 무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이 아니라니까. 이 무신처럼 사람, 그 위화도 해군을 같이. 아니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고려 시대 때 과거에 급제 엘리트의 칼이 납시다라고 막 정몽주 죽이고 이러는 그렇죠.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방원은 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도 썼구나. 시도 잘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들었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17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네. 그다음 위화도 회군도 이 사람이 주도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적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정몽주라든지 최영이라든지 이색이라든지 이 사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조기에 진압을 해서 사실 나는 그 이방원이 없었으면 난 사실 조선은 건국하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태종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명나라를 2번이나 갔다 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명나라 그러니까. 가서 좀 안목을 그러니까. 넓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를 되게 잘 핸들링을 되게 잘한. 너무 중요한 덕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보니까 그 외군들도 많이 왔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더라. 여진족들도 그럼요. 많이 왔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외교적인 문제를 굉장히 잘 이제 한 것도 그러네요. 되게 잘 알고. 신라 시대 김춘추가 그때 당을 몇 번 가잖아요. 맞아. 그리고 나서 통일신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우리는 외교에 밝은 사람을 좀 밝아야 돼요. 정치나 대통령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 보니까 위기 극복을 되게 잘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되게 예민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정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고려 채용이나 출신들이 있을 때니까. 다 남아 있잖아.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 선제. 선공을 해갖고 다 제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감각 같은 것들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잘한 거는 저는 세종을 석세서로 키운 거. 자기 후계자로. 세종 전에 양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령이 워낙 이제 뭐 이상해갖고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세종을 후계로 지명한 다음에 얼마 만에 왕을 시켰는지 아세요? 한참 뒤에 한 거 아니에요? 2달. 정말요? 2달이더라고요. 충령이었잖아요. 충령. 왜냐하면 이게 양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었던 거야. 그렇겠지. 충령은 아예 후보자 명단에 없었죠. 약간 샌님처럼 그쵸. 봤다는. 그 천하의 그 황희정성, 정치 구단 황희정성도 전혀 느낌을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충령이 딱 샀는데 태종 생각에 얘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지. 충령을. 그럼 빨리 제압을 해야 돼서 태종이 내놓은 타협안이 뭐냐면 내가 중요한 문제, 특히 군사나 이런 문제는 내가 뒤에서
조언을 하면서 하겠다. 아. 얘가 왕을 시키고 그 대신 내가 몇 년간 뒤에서 중요한 도와주겠다. 아젠다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 그 뭐라고 그래 신하들이. 할 말이 없고. 야, 그 태종이 비상한 사람이야.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고려 말부터 재상을 했잖아요. 고려 그렇죠. 말부터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판 돌아가는 걸 잘 아는 거야. 자기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그냥 충령을 내세웠다가 저건 완전히 그냥 박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수렴청정식으로 한 거죠. 후계자를 두는데 성공하셨네.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정적들을 많이 제거했잖아요. 대부분 네네. 민무구, 민무질이라고 그 네. 처남들이잖아요. 그렇지. 민씨들, 장인이 민씨잖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홉째 아들 이방석을 옹호해서 왕권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히 처남을 죽이냐. 그래서 부인이 맨날 울고 이러잖아. 자기 오빠들 다 죽였다고.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살기가 어렵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가장 잘한 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조선시대는 평생이 왕권하고 신권하고의 싸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사실 제거된 이유가 뭐예요? 정도전은 신권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신하들이 하는 거고 신하들의 왕은 그냥 저기 있어야 된다.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정도전의 핵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생각할 때 야, 저놈은 위험한 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제일 잘한 거는 왕권 강화고 나는 사실 천돈이 이런 것들이 다 왕권 강화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뭐로 알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정치를 잘하면은 네. 국가가 네. 뭐 국방이나 네. 또 뭐 민생이나 이런 네. 게 편안해지고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경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제일 경제도 좋고 민심도 안정되고 굉장히 그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뭘로 그거를 측정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치. 태종이 물러났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경제도 좋고 안정되고 이랬다는 걸로 봐서 저보다 태종은 굉장히 탁월한 리더인데 근데 오해가 많아 뭐. 사람도 탁월한 많이 정치 지도자네요. 그러니까 네. 말이야. 그리고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 득식을 한 그러니까. 고려 말 충신들이 네. 강력한 그 명분, 우리는 주군을 배신해서 굶어 죽는다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쫙 글쎄요. 있었을 때인데 이성계와 함께 딱 우리 아들 이 사람이 재상을 잘 썼더라고요. 혹시 하조대라는 데 아세요? 하조대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강릉 예, 쪽에 하조대라고 있잖아요. 예, 하조대 있죠. 이제 이 태종이 했던 재상이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조준, 하륜, 권근. 예, 이 세 사람을 썼는데 되게 세 사람이 엄청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하조대가 하륜과 조준에서 나온 거예요. 오, 응? 그 동네 거니면서 야 앞으로 조선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 이 정치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거기서 하면서 했다. 그래서 그 의논하던 곳이다. 그래서 하조대구나. 야, 그 뜻을 알면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재상도 되게 잘 쓰고 네. 되게 잘한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난 어찌됐건 태종 평전 보면서 좋은 리더, 나쁜 리더가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닐까? 근데 이 시대에는 아마 태종 같은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책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기, 특히 이제 왕조 자체가 바뀌는 시대에는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 그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잡는 게 질서 있게 이 변화를 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 의지가 있는 리더가 딱 나서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내전 상태. 그런 데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요새. 네, 내전과 내전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결정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변화의 시기,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런 이제 강력하되 또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것 권력력이 같아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will to power라고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걸 올바르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의 시기에는. 근데 보면 좀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없고.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 정치하면 안 돼. 근데 그냥 가르쳐야 돼. 교수로 가르치든지 응. 뭐 좋은 사람은 스승으로 남아야지. 정치라는 건 권력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워에 대한 욕구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거를 휘두를 수 있는 파워, 권력을
장악하고 그거를 올바로 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네. 전혀 아니죠. 나 같아서는 문제네. 우리 권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오늘 좋은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맞아. 정말 나 권력에 대해서 난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요. 권력 요거 나쁜 거로 생각했었어요. 아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을 포지션이 권력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개인 퍼스널리티가 작용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태종처럼 똑같은 왕이라도 비실비실한 왕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 권력이 있어도 그 개인의 어떤 단호함,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 그거를 제대로 휘두르려는 그런 스킬들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오고 이제 공학 박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은 다 이제 엔지니어가 많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들 중에 보면 다 뭐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수들은 너무 많아도 의지가 없더라고. 내가 보면 너 그러면 한번 나가봐. 아예 아니지. 그래서 나도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뭐 비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것들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약간 터부시했던 것 같잖아요. 터부시하죠. 그러니까. 왜 나서냐 이러는데 사실 자기 보이스를 내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밝히고 내가 나한테 그 권한을 주면 내가 한번 내 식대로 즉 내 신념대로 더 좋은 학급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좋은 우리 자치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양가적인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야. 양가 감정이에요. 막 한편으로는 약간 굴종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그거를 비판하고 그걸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은 권력이란 꼭 필요하고 정말 올바른. 그럼 사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 안에서도 권력에 대한 그 욕구가 나쁜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 우린 그게 좀 약한 것 같죠. 약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